반갑습니다. 오늘은 양귀자 작가님의 연작소설 원미동 사람들 중에서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작품인 일용할 양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미동 사람들 중 일용할 양식. 원미동 사는 사람들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원미동 23통 5반 사람들은 이 겨울 들어 아주 난처한 일이 하나 생겼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무엇이 그리 대단한 일이겠느냐고, 제법 요령 있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어쨌든 딱한 일임에는 분명하였다. 일의 시작은 지난 연말부터였다. 여름의 원미동 거리는 가게에 딸린 단칸방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나온 동네 사람들로 자정 무렵까지 북적이게 마련이었으나 추위가 닥치면 그렇지가 않았다. 너나 할 것 없이 아랫목으로 파고들어서 텔레비전이나 쳐다보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찬바람이 싱싱 몰아치고 있을 밤거리야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낮 동안 햇살이 발갛게 비치어 기온이 다소 올라가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요즘 집집마다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유선 방송이라는 게 시도 때에도 없이 영화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소갈 시간도 아끼면서 법석을 떨어대는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몰아 놓고서 이내 텔레비전 앞에 붙어 앉는 것이다. 옥상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안테나 사정 탓인지 따로 선을 잇지 않아도 유선 방송이 잘 잡히더라는 집도 덜어 있었다. 날씨는 춥고 아랫목은 따뜻하고 눈요기할 만한 필름은 텔레비전이 담당하였다. 그럭저럭 겨울이 깊어가던 연말에 동네 사람들은 행복사진관 엄씨가 일으킨 연애사건으로 한동안 모이기만 하면 수근수근 입을 맞추었으나 인삼 찻집이 문을 닫아버리고 나서는 찻집 여자와 엄씨의 관계에 초점을 모으던 화제도 시들해져 있었다. 그때를 맞추기나 한 듯이 일이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는 어떤 일이나 그렇듯 대수롭지 않았다. 김포 쌀 상회의 상호가 김포 슈퍼로 바뀌었을 뿐인 것이다. 원래는 쌀과 연탄만을 취급하면서 23통 일대의 쌀과 연탄을 도맡아 배달해주던 김포 쌀 상회의 경우 아버지가 어지간히 돈을 모은 모양이었다. 비어있는 옆칸을 헐어 가게를 확장한 것이다. 김포 쌀 상회가 김포 슈퍼로 도약하였을 때에는 응당 상호에 걸맞게 온갖 생활 필수품들이 진열대를 메우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었다. 한쪽에는 싸전을, 또 한쪽에는 미니 슈퍼를, 그리고 가게 앞 공터에다가는 연탄을 쟁여놓고 있는 폼이 제법 거창하기까지 해서 김포 상회의 눈에 띄는 성공은 동네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충청도 산골 마을에서 야망을 품고 상경한 이들 내외는 품팔이로 번 돈을 모아 4년 전 원미동에 어엿하게 김포 쌀상회를 내었다. 처음엔 고향 동네의 쌀을 받아다 파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다음에는 연탄 배달까지 일을 벌일 만큼 내외관이 모두 억척스럽고 성실한 일꾼이었다. 성품 또한 모난데 없이 두루뭉술하고 어른을 알아볼 줄 알며 노상 웃는 얼굴이어서 원미동 사람들에게 고루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김포 슈퍼의 개업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어 찾아가서 과자 한 봉지, 두부 한 모라도 사주면서 부지런한 내외의 앞날을 격려해 주었다. 김포 슈퍼가 개업 기념으로 돌린 수수팥떡이 2시로도 넘었다는 말을 입증하기나 하려는 듯 그날은 아이들마다 모두 입가에 팥고물을 묻혀놓고 있었다. 큰 길가에 번듯한 슈퍼마켓은 아니지만 그래도 옹색한 꼴은 면한 가게를 꾸며놓고서 내외가 어찌나 벙실벙실 웃어대는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더라고. 이웃의 세탁소 여자가 사람들마다 귀띔을 해주기도 하였다. 이제 그들은 그 큰 가게를 꾸려나가면서 더욱 착실히 돈을 모을 것이라고 강남부동산의 고흥댁 같은 이는 경운의 성공을 여간 부러워하지 않았다. 원미동 거리에서는 하기야 모처럼 보게 되는 사업 확장인 셈이었다. 겨울철 추운 날씨가 제 아무리 기승을 떤다 해도 손님만 북적거리면 누군들 유선 방송에 흘러간 중국 영화에나 매달려 있을까.
봄, 가을 잠시 반짝 일손을 재촉하고 나면 그뿐인 원미지물포나 필름 현상이 고작인 행복사진관이나 건전지나 형광등 몇 개 파는 정도인 써니전자 주인들이 썰렁한 가게를 놓아두고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것도 까닭이 있어서였다. 우리 정육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해도 돼지고기 반근짜리 손님이 남아 해걸음에는 심심찮게 모여드니 돈이 아쉽지는 않겠지만 겨울엔 파마머리가 잘 안 나온다고 서울 미용실마저 드라이 손님 몇에 매달려 난로에 연탄만 축내고 있는 형편이었다. 요새야 원미동 거리 어느 가게나 다 그렇지만 특히 강남부동산은 아주 죽을 지경이었다. 벌써 몇 년째. 그 좋던 벌이는 다 옛말이고 말 그대로 파리만 날리고 있는 형편이 언제 나아질지 그것조차 까마득했다. 복덕방벌이가 시방처럼 가게세도 못 당할 것 같으면 누구라고 문 열어놓을랍디요. 인제부터 애들도 여리고 돈 쓸 일이 널림판인디 돈줄 이렇고는 꽉 막혀 불었으니 사람 환장하지. 이런 판에 경호네 집은 참으로 어쩐 일인가 몰라. 인제 막 돈줄이 붙는갑소. 운이다 아니 저렇지 안 그려봐. 한만 머리 싸매고 덤벼도 어림없지. 고흥댁 말대로 김포 슈퍼의 경호네 앞날은 가히 풍년의 조짐이 보이기도 하였다. 싹싹한 경호 엄마는 100원짜리 꼬마 손님한테도 일일이 뻥튀기 한 장씩을 선물로 주었다. 입에다가는 언제나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를 매달아 놓았고 까다로운 사람이 와도 활짝 웃는 낯에 고분고분 응대하여 곧잘 비위를 맞추어 냈다. 경호 아버지는 겨울철이라 밀려드는 연탄 주문으로 신새벽부터 해걸음까지 눈코 뜰 사이 없었다. 연탄 배달 틈틈이 쌀 배달도 지체 없이 해치고 야채를 받아오기 위해 신나게 자전거 페달을 밟고 큰 시장으로 내달리는 모습은 일견 대견하게까지 보였다. 생필품 외에도 채소며 과일을 종류대로 팔고 있는 터라 가게는 그럭저럭 매상이 오르는 눈치였다. 시장이 먼 탓에 어지간한 찬거리는 가게에서 구입하는 원미동 여자들 사이에 김포 슈퍼 부식값이 시장 상인들보다 오히려 싼 편이며 채소나 과일들도 모두 싱싱하고 질 좋더라는 소문이 핑 돌기 시작한 것은 개업 며칠 만의 일이었다. 바로 그 무렵 원미동 여자들은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이 가게 앞 공터에 수백 장씩 연탄을 부리는 현장을 목격하였다. 또 형제 슈퍼의 간이 창고 구실을 하던 입구의 천막 속엔 쌀과 잡곡들이 제각기 멱서리에 담겨져 있었고 그 옆에 돌고르는 석발기까지 덜덜거리며 돌아가는 모습도 목격하였다. 물론 형제 슈퍼는 쌀과 연탄을 취급하던 가게가 아니었다. 과일이나 야채, 생선을 비롯하여 생활 필수품들을 파는 구멍가게에 불과한 규모이긴 해도 이름만은 곧잘 슈퍼로 불리던 그런 가게였다. 형제 슈퍼가 느닷없이 쌀과 연탄을 버려놓고 빨간 페인트로 쌀, 연탄 이라고 쓴 어엿한 입간판까지 내다 놓은 것은 누가 뭐래도 김포 슈퍼의 개업과 발을 맞춘 것임이 분명하였다. 우리도 연탄 배달합니다. 거기다 또 대리점 대우라서 한 장에 2원씩 싸게 드립니다요. 쌀이라면 우리 고향쌀. 아시지요? 개화미. 호남 평야의 1등품만 취급하니까 한번 찹송한 보세요. 틀림없다고요. 김 반장이 만나는 동네 사람들마다에게 쏟아놓는 대사였다. 아니, 불어 가게 앞에 나와서서 짐짓 쾌활한 얼굴과 목소리로 자신만만하게 단골들을 설득하였는데 사람들은 그제서야 형제 슈퍼와 김포 슈퍼의 간격이 100m도 채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김포에서 쌀과 연탄만을 취급했을 때는 모두 형제 슈퍼에서 물건을 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두들 경호네의 눈부신 발전에만 정신이 팔려서 깜빡 김 반장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김 반장은 이제 28배 역시 싹싹한 총각이었으며 23통 5반을 손바닥 안에 꿰뚫고 있는 반장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동네의 잡다한 사건에 그가 끼지 않는 법이 없었고 원미동 거리에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높다란 전라도 사투리도 틀림없이 그의 음성일 것이다. 그는 이 동네의 대변자이기도 하였다. 그의 형제 슈퍼에는 4명의 어린 동생과 다리골절로 직장을 잃은 아버지와 잔소리가 많은 어머니, 또 팔순의 할머니가 매달려 있었다.
식구가 복잡한 만큼 가게도 복잡하여 누구 말대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만물상임은 틀림없지만 기득권을 가진 가게답게 적잖이 무질서하고 부식의 신선미도 떨어지는 편이어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김포슈퍼 쪽으로 발길을 돌렸던 것이다. 뭐든 새 것이 역시 새 맛으로 좋은 법이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김 반장이 그처럼 재빠르게 쌀과 연탄을 팔겠다고 나설 줄은 몰랐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지만 지난 가을 김 반장은 작은 짐차를 하나 샀다가 한 달도 못 되어 사고를 저질러 그 뒷수습에 바짝 쪼들리고 있는 주의였다. 물건도 실어 나르고 채소나 과일을 산지에서 밭대기를 한 작정으로 모아놓은 장사 미천을 다 털어서 차를 샀던 것인데 그만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었다. 합의를 보고 피해자 보상도 해주고 이것저것 뒷갈망을 하는데 차를 판 것은 물론이요 빚도 수월찮게 얻었다는 내막을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런 처지에 빚을 얻어 사전을 벌이고 연탄까지 팔겠다고 나서다니 지물포 출시 말대로 제 죽을 구멍 파는 미련한 짓이라고 욕을 먹을 만도 하였다. 경호 아버지가 쌀과 연탄을 도맡아 대고 있는 줄은 번연히 알면서 말이다. 김포 싶어요? 나 상관없어요. 우리도 연탄 배달, 쌀 배달 다 하는데요. 무작정이 아니라고요. 관에다 허가받고 시작한 장사인데 나라고 왜 못해요? 말은 요만큼 하여도 그동안 김 반장이 어찌나 끙끙 앓았는지 짐작할 만하였다. 비어있는 점포에 구멍가게가 들어설까봐 가게 계약 건수만 있으면 강남 부동산을 뻔질나게 드나들곤 하던 김 반장이었다. 김포 쌀상회가 김포 슈퍼로 도약하여 자신의 목을 조를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어디든 동네에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암암리에 지정되어 있는 터. 같은 업종의 가게가 새로 문을 열 때는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하는 게 상호간의 예의라는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이로는 분명히 옳았다. 우리 가게 하나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조그마한 구역에 똑같은 구멍가게가 마주보고 앉아서 어쩌자는 것이냐고. 다 같이 죽자는 모양인데 나는 못 죽어주겠다. 예정을 봐서 우리 연탄이나 쌀도 팔아줘야 할 거 아니냐. 가격도 싸고 품질도 월등히 좋은데. 김 반장은 원미동 거리에 서서 입이 닳도록 외웠다. 김 반장의 어머니도, 김 반장의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도 동네 여자들을 향해 우리 연탄도 좀 떼요. 이번 참엔 우리 것 좀 들여놔 꼭 하며 우겨대었다. 팔순을 넘긴 김 반장 할머니는 꼬부라진 허리를 아랑곳 않고 추위를 피해 종종 걸음치는 아낙네들 뒤를 따라가면서까지 외워댔다. 우리 것도 팔아주란 게. 참말로 딱하게 된 것은 원미동 여자들이었다. 이제까지 대어놓고 쓰던 경호네를 나몰라라 하고 김 반장한테 돌아설 수가 없는 것이 김포슈퍼 개업날에 무심코 던진 말들을 기억하고 있는 탓이었다. 모쪼록 잊지 말고 들러주십시오.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허리 굽혀 인사하면서 은박지 쟁반에 담긴 팥떡을 나누어 주던 경호네한테 누구라 할 것 없이 덕담처럼 던진 말이 있었다. 다른 건 몰라도 쌀 안 먹고 연탄 안 떼고 살 수는 없으니까 경호네를 잊고 살 수는 없지. 딱히 그뿐이라면 또 모른다. 듣기 좋은 말만 뜯어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므로 그깟 덕담쯤이야 인사치레로 돌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포 슈퍼에 들릴 때마다 은근히 얹어주던 덤이며 찾아줘서 고맙다고 손에 쥐어주던 빨래비누 한 장씩을 누구라도 한 번씩은 받게 마련이었으므로 입을 싹 씻고 돌아서기가 여간 난처한 게 아니었다. 일이 이쯤에 이르자 김 반장이 쌀과 연탄을 버린 게 잘못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애초에 가게를 확장한 경호네가 잘못이라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렇지만 어느 쪽도 딱 부러지게 죽을 죄를 진 것은 아니었다. 모두 다 살기 위하여, 어쨌거나 한번 살아보기 위하여 저러는 것이었으므로 애꿎은 동네 사람들만 가게가 심란스러워진 셈이었다. 김 반장 말도 맞아. 어쩔까? 이번에는 형제 슈퍼에서 연탄 100장을 들여놓아야 할까봐. 우리 정육점 안주인이 처음으로 김 반장에게서 연탄을 샀다. 형제 슈퍼 코앞에 우리 정육점이 있었다. 서로 가게를 열고 있는 처지라서 딱해 죽겠다더니였다.
할 수 없잖아. 김포 몰래 우리도 20kg짜리 쌀 팔았어. 괜히 경호 아버지 눈치가 보이고, 참말 내 돈 내고 쌀 팔면서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이게 뭐야? 써니 전제의 신의 엄마도 이 말을 찌푸렸다. 이번에는 김포, 다음에는 형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64번지 세댁이 공평한 결론을 내리는가 했더니 고흥댁이 그럼 계란이니 두부니 라면도 일일이 나눠가지고 사러 다닐 거요? 아이고 난 이제 늙어서 기억력도 모자라는데 헷갈려서 그지 못해요. 하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따는 그러했다. 김포에서 데워 먹던 쌀이나 연탄을 가끔씩이나마 김반장에게로 거래를 옮긴다면 형제 슈퍼에서 사오던 부식이나 잡다한 일용품들도 이쪽 저쪽 공평하게 사러 다녀야 할 판이었다. 어느 쪽으로 가나 한쪽의 뒤통수에 달라붙어 있기는 마찬가지겠지만 섣불리 굴었다간 괜히 이웃 간에 정만 날 것이고 하여간 난처한 일이다. 일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김포 슈퍼에서는 또 가만 앉아 당할 수가 없으니 내외는 머리를 짜내어 모든 물건을 가격을 1, 20원꼴로 낮추어 팔기 시작하였다. 형제 슈퍼에서 180원 하는 과자는 170원으로 300원짜리는 280원으로 내려받으면서 저울 눈금으로 파는 채소까지 후하게 달아주었다. 뿐이랴 계란 2줄을 사면 하나를 더 물어주고 형제에서 1,000원에 20개씩 귤을 팔면 23개를 담아주었다. 500원의 세개들이 비누를 형제 슈퍼에서 산 누구는 김포에서 450원에 판다는 귓속말을 듣자마자 비누를 물리기도 하였다. 뒤통수에 달라붙은 눈총이야 모른 척하면 그만이지만 당장 잔 돈푼이 지갑 속으로 떨어져 들어오는 데야 김포 슈퍼로 치달리는 걸음에 의욕이 있을 수가 없었다. 김 반장은 그럼 두 손을 늘어뜨리고 구경만 할 것인가? 제까닥 김포 슈퍼보다 10원씩 더 가격을 내리고 저울 눈금도 마냥 후하게 달았다. 20개짜리 귤은 아예 25개씩 팔아넘기니 한 박스를 팔아도 본전 건지면 천만다행인 장사가 시작된 셈이었다. 새해 들면서 김포 형제의 공방전이 여기에 이르자 오히려 살판난 것은 동네 여자들이었다. 구입할 게 많다 싶으면 세정거장쯤 떨어져 있는 시장으로 가던 여자들이 시장 발걸음을 끄는 것도 새해 들어서의 버릇이었다. 굳이 시장에 갈 일이 없었다. 어지간한 것은 모두 형제나 김포에 있었고 이만저만 파격 세일이 아닌 까닭이었다. 어메 그게 콩나물 200원어치요? 세상에 난 김포가 더 싼 줄 알았더니 김반장 내가 훨씬 싸구만 그려. 어느 날 고흥댁이 소라 엄마의 손에 들린 콩나물의 부피에 입을 쩍 벌린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시장에 가더라도 500원어치 꼴은 실이 될 만한 양이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연탄은 김포가 더 싸요. 난 어제 100장을 드렸는데 500원이나 깎아주고 플라스틱 바구니까지 얹어주던걸요? 소라 엄마가 소곤소곤 정보를 일러주고 가자 이번에는 원미 진물포 안주인이 아이들한테 초콜릿을 물리고 오면서 또 소곤거린다. 어쩌려고 저러는지 200원짜리 초콜릿을 김반장은 150원에 팔더라니까요. 떼용값도 안 되게 막 팔아넘긴대요. 2판 4판이래요. 이러면 고흥댁은 정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까까지만 해도 김포에서 적어도 30원은 싸게 샀다고 자부한 판인데 잠깐 사이에 형제에서는 50원이나 싸게 팔고 있다니. 어느 쪽으로 가야 이익일지 계산하기가 썩 어렵지 않은가 말이다. 그렇잖아도 지난번에 형제 슈퍼에서 산 비누를 물리고 그 즉시 김포 슈퍼에서 싼 값으로 비누를 샀다고 해서 동네 여자들 구설수에 올리고 있는 고흥댁이었다. 한마디로 너무 노골적이라는 비난이었는데 그깟 몇십 원 때문에 당장 산 물건을 되물리는 법이 어디 있냐는 거였다. 제까닥 김포 슈퍼보다 10원씩 더 가격을 내리고 저울 눈금도 마냥 후하게 달았다. 20개짜리 귤은 아예 25개씩 팔아넘기니 한 박스를 팔아도 본전 건지면 천만다행인 장사가 시작된 셈이었다. 새해 들면서 김포 형제의 공방전이 여기에 이르자 오히려 살판난 것은 동네 여자들이었다.
구입할 게 많다 싶으면 새 정거장쯤 떨어져 있는 시장으로 가던 여자들이 시장 발걸음을 끄는 것도 새해 들어서의 버릇이었다. 굳이 시장에 갈 일이 없었다. 어지간한 것은 모두 형제나 김포에 있었고 이만저만 파격 세일이 아닌 까닭이었다. 어메, 그게 콩나물 200원어치요? 세상에, 난 김포가 더 싼 줄 알았더니 김반장 내가 훨씬 싸구만 그려. 어느 날 고흥댁이 소라 엄마의 손에 들린 콩나물의 부피에 입을 쩍 벌린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시장에 가더라도 500원어치 꼴은 실이 될 만한 양이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연탄은 김포가 더 싸요. 난 어제 100장을 드렸는데 500원이나 깎아주고 플라스틱 바구니까지 얹어주던걸요? 소라 엄마가 소곤소곤 정보를 일러주고 가자 이번에는 원미 진물포 안주인이 아이들한테 초콜릿을 물리고 오면서 또 소곤거린다. 어쩌려고 저러는지 200원짜리 초콜릿을 김반장은 150원에 팔더라니까요. 떼용값도 안 되게 막 팔아넘긴대요. 2판 4판이래요. 이러면 고흥댁은 정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까까지만 해도 김포에서 적어도 30원은 싸게 샀다고 자부한 판인데 잠깐 사이에 형제에서는 50원이나 싸게 팔고 있다니. 어느 쪽으로 가야 이익일지 계산하기가 썩 어렵지 않은가 말이다. 그렇잖아도 지난번에 형제 슈퍼에서 산 비누를 물리고 그 즉시 김포 슈퍼에서 싼 값으로 비누를 샀다고 해서 동네 여자들 구설수에 올리고 있는 고흥댁이었다. 한마디로 너무 노골적이라는 비난이었는데 그깟 몇십 원 때문에 당장 산 물건을 되물리는 법이 어디 있냐는 거였다. 이쪽 저쪽을 다니더라도 좀 눈치껏 하지 않고 너무 편하게 굴었던 까닭이었다. 싸게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야 말리지 않았지만 어느 쪽이 더 싼지 요령껏 눈치를 살핀 후에 행동에 옮기라는 말일 것이었다. 말귀는 알아들었다 해도 번번이 한 수 뒤처지는 것이 고흥댁은 여간 억울하지 않았다. 아까 콩나물만 해도 그랬다. 김포 콩나물이 엄청 양이 많더라고. 오전에 이미 소문을 들었던 터라 경호네한테 가서 200원어치를 한 봉투로 받아왔었다. 흡족한 만큼 많이 준 터라 내심 기분이 좋았는데 잠시 후에 보니 소라 엄마는 김반장 내에서 훨씬 많은 콩나물 봉투를 들고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괜히 자기만 손해보았다고 지물포 여자한테 하소연을 좀 했더니 단박에 핀잔만 돌아오고 말았다. 아이고 아줌마도 손해는 무슨 손해요. 김포에서 받은 것도 200원어치 곱절원도 했을 텐데 안 그래요? 말을 듣고 보니 맞는 소리였다. 눈치를 잘 보아서 김반장한테로 갔으면 더 이익은 봤을 망정 손해는 아니었으니까. 그나저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옛말은 다 틀린 말이오? 고래들이 싸우는 통에 우리 같은 새우들이 먹지 않게 좀 많은가 말이오? 그러나 고흥댁의 그럴싸한 옛말풀이는 1월이 거짓 반 지난 무렵부터 서서히 모양새가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유난히도 날씨가 맵지 않아 집집마다 김장김치들이 부글부글 괴어오르던 정원이었다. 서울 미용실 옆으로 비어있는 점포가 서너 개 있었다. 원래가 이 동네는 허울 좋은 상가주택만 즐비한 터여서 가게는 비워놓고 맛만 새들어 있는 수도 많았다. 집을 지었다 하면 약속이나 한 듯이 아래로는 가게로 두 칸 내고 2층에 살림집을 올리는 식이었다. 게다가 기왕의 주택이나 연립주택들마저 아래층은 개조를 해서까지 점포를 만들었다. 요즘에 와서야 수요가 없는 점포는 단칸방 월세보다 시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긴 한 모양이지만 어쨌든 지난 4, 5년 사이에 원미동 23통 거리는 상가주택이 대유행이었다. 시청을 끼고 있어서 몇 년 지나지 않아 한몫하려니 했던 기대는 완전 물거품이 된 셈이었다. 시청 정문 앞이란 혹시 몰라도 이만큼 한 행보 멀어져 있고서는 어느 세월에 상가가 조성될지 아득하기만 하였다. 다른 데는 어쨌거나 영세한 꼴이 남아 점포들이 문을 열었어도 서울 미용실 옆에 상가주택들이 비어있는 까닭은 앞이나 옆이 모두 공터인 탓이었다. 소방 도로를 끼고 꺾어둔 자리에 앉아있는 서울 미용실까지는 그럭저럭 큰 길에서 내다보이는 이점이 있지만 그 다음부턴 도무지 무엇을 버려도 미천 잘라먹기가 예사인 점포들이었다.
그래서 이것저것 퍽도 많은 종류의 가게들이 철새 날아오듯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였는데 그 중에 한 가게에서 별안간 싱싱청과물이란 간판을 내건 것이었다. 새로 생긴 싱싱청과물 위치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형제 슈퍼의 맞은편에 서울미용실이 있고 소방도로를 끼고 구부러지면서 종합 화장품 할인 코너란 이름의 화장품 가게가 들어있는데 서울미용실의 경자가 새해벽도에 친구와 동업 형식으로 문을 열어서 동네 여자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할인하여 팔고 있었다. 이 자리가 바로 인삼찻집이 있던 그 가게였다. 행복사진관 엄씨와 꽤 진한 연애를 했던 탓에 어쩔 수 없이 이 동네를 떠나야 했던 찻집 여자의 뒷소식은 아무도 몰랐지만 사람들은 화장품 코너에 들어설 때마다 영락없이 사진관 엄씨의 바람난 이야기를 입에 올리곤 하였다. 화장품 할인 코너 옆은 가게를 비워둔 채 살림만 사는 명옥이네 집이고 명옥이네 집과 붙은 또 하나의 점포 역시 그가는 집만이네가 싸구려 화장지들을 도매로 떼어다 쌓아놓는 창고 구실만 하고 있었다. 집만이 아버지는 끝내 리어카 행상에 되어 화장지를 팔러 다니더니 지난 연말에 시골로 내려가고 말았다. 집만이네가 살던 점포는 이내 가내수공업 형태의 바지 공장이 들어섰다. 아마 집주인이 직접 일꾼 서넛을 데리고 일을 하는 모양이었다. 유리문 안으로 미싱 돌리는 청년들의 머리가 보이고 방에 가든 원단이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바지 공장 다음이 싱싱청과물이었다. 싱싱청과물 옆으로 다시 두 칸의 빈 점포가 있고 이어 서너 필지의 공터와 공터 맞은편에 김포 슈퍼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싱싱청과물 자리 역시 원래는 살림이나 하던 빈 점포였는데 언제 이사를 가고 새로 들어왔는지 눈치채지 못할 만큼 갑작스런 개업이었다. 아마 강남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위쪽의 다른 복덕방이 성사시킨 물건이기가 십상이었다. 강남부동산을 거쳤다면 김 반장이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었다. 싱싱청과물의 주인 사내는 이제 막 이사와서 동네 형편은 전혀 모르는 듯했다. 무작정 과일점만 버렸으면 혹시 괜찮을 것을 눈치도 없이 부식 1절 가게 안에 있음 이란 종이 쪽지를 붙여놓고 파, 콩나물, 두부, 상추, 양파 따위의 부식 1절이 아닌 일체를 팔기 시작하였다. 참 답답한 노릇이었다.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딱 가운데 지점에서 그것도 결사적인 고객 확보로 바늘처럼 날카로운 두 가게 앞에 버젓이 부식 1절 우둔한 쪽지를 매달아 놓았으니 무사할 리가 없었다. 김포의 경호네나 형제의 김반장이나 미천 잘라먹기식의 장사를 한 탓에 서로들 적잖이 지쳐있는 때였다. 웃음 많고 상냥하던 경호 엄마의 얼굴에도 시름이 덕지덕지 끼었고 세탁소집 여자 말을 들으면 밤중에 곧잘 부부싸움도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김 반장은 거칠은 얼굴에 술만 늘어서 소주 4호비 기본이라고 외치는 판이었다. 김 반장의 경우는 지나치다 할 만큼 술주정까지 덧붙여진 탓에 동네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수도 많았다. 한번 술에 취하면 장사고 뭐고 때려치우겠다고 날뛰지를 않나. 기분이 상한다고 턱도 없는 값에 물건을 팔아넘기질 않나. 팔리지도 않는 쌀과 연탄은 무슨 고집으로 외상을 내서라도 쌓아놓지를 않나. 참말 속이 터져 죽을 노릇이라고 김 반장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매일 징징대었다. 특히 그 허리 굽은 할머니는 인날 이때껏 장사도 못 들고 지 부모 대신 동생들 가르치느라고 마음고생만 시킨 내 큰손주 다 버리겠어. 라면서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사람 볼짝 뛰다 죽겠네. 얼라? 과일만 팔아도 속이 뒤집힐 판에 부식 1절? 참나 골고루들 해먹이는구먼. 김 반장의 눈빛이 곱지 못하듯 김포 슈퍼 내외도 안색이 좋지 못하였다. 정말 죽어라 하네요. 김 반장 등살에도 피가 마르는데 이제는 싱싱청과물까지 끼어들어 회방을 놓으니.
웃음 많던 경호 엄마가 한숨을 푹 쉬었다.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싱싱청과물의 유리창에는 또 하나의 쪽지가 나붙었다. 완도김 대량 입하. 며칠 후 경원애와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이 휴전협정을 맺었다는 소문이 동네 안에 쫙 퍼졌다. 아닌 게 아니라 두 집의 물건값이 같아졌고 저울 눈금도 서로 확실히 하고 있어서 이제는 어느 집으로 가든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동네 여자들은 내심 김이 빠졌다. 그래도 고흥댁은 나이가 많으니 솔직해도 흉이 되지 않는다. 진작 이렇게 되었어야 했지만 그래도 어찌 좀 아쉬운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원애와 김 반장이 단순히 휴전 조약만을 맺은 게 아니라 당분간 동맹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조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동맹자들이 쳐부숴야 할 적군은 싱싱청과물이었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먼저 동맹을 제안한 쪽은 김 반장이라고 했다. 김 반장이 늦은 밤 경호 아버지와 함께 공단 쪽 돼지갈비집에서 술을 마시는 걸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제안은 김 반장이 했지만 이것저것 묘책은 경호 아버지한테서 나온 것이라는 말도 있었고 서로 형님 아우 해가면서 신세 한탄도 할 만큼 사이가 좋아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남은 일은 싱싱청과물이 어떻게 당하는지 구경하는 것뿐이었다. 고흥댁 말대로 고래가 3마리로 불어났으니 먹을 것이 더 많아지리라는 기대도 조금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주된 전략은 바로 가격 인하였다. 싱싱청과물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한해서만 두 가게가 모두 대폭적으로 가격을 내리기로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 외의 상품들은 동맹 이후 두 가게가 정상 가격으로 환원하였다. 완도김을 대량 입하했던 싱싱청과물에 맞서 김 반장은 위도김을 들여와 집집마다 산지 가격으로 나누어 주었다. 부지런한 경호 아버지가 서울의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들여온 사과와 귤이 김 반장네 가게에도 진열되어 싼값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원미동 여자들이야 굳이 싱싱청과물을 들러야 할 이유가 없었다. 과일이나 부식은 경원애나 김 반장 쪽이 훨씬 값이 헐했으므로 또한 한 동네 이웃으로 낯이 익은 그들의 가게에서 싱싱청과물 쪽을 지켜보고 있을 게 뻔한데 원성을 사가면서까지 찾아갈 까닭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자 싱싱청과물의 주인 남자는 슬그머니 부식 1절 운운한 쪽지를 거두어 드렸다. 완도김 대량이 파라는 쪽지도 떼었다. 과일만 취급할 것임을 공표하기나 하는 듯 대신 과일 도산매란 종이 쪽지가 나붙었다. 콩나물이나 팥 따위 팔아봤자 큰돈 남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너희들 소원대로 딴 눈 안 팔고 과일이나 팔아보겠다. 이러면서 땅바닥에 침을 탁 뱉는 것을 보았노라고 서울 미용실 경자가 드나드는 여자들한테 말을 전하곤 하였다. 그만큼 해두었으니 동맹일 맺은 보람이 있는 셈이었다. 이제는 김 반장이나 경호 아버지의 동맹관계를 지속될 이유가 없어진 게 아니냐고. 앞으로는 어떻게 일이 되어갈 것인지 동네 사람들은 성급히 안미를 궁금해하였다. 그러나 싱싱청과물을 향한 일제 공격이 끝난 게 아닌 모양이었다. 경호 엄마 말에 의하면 그들 내에도 사실상 동맹관계가 끝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 반장이 펄쩍 뛰며 야단이더라고 전했다. 우리는 과일 안 팔아? 그놈이 문 닫는 걸 보기 전에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거요. 김 반장이 기어이 싱싱청과물 망하는 꼴을 보아야겠다고 이를 악물더라는 말을 들은 동네 여자들의 반응은 가지가지였다. 지독하네. 경원애는 김 반장이 그런다고 따라해? 어린 사람이 악심을 품으면 경호 아버지가 달래야 사람의 도리지. 그런 소리 말아요. 어떻게 김 반장 말을 거역해요. 동맹을 맺었을 때는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죠. 의리 좋아하네. 모르긴 몰라도 경원애 역시 싱싱청과물 망하는 꼴 보려고 같이 작당했을걸?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경원애가 잘못 생각한 거야. 사실로 말해서 김 반장이 진짜로 망하는 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치자면 경원애 김포 슈퍼지. 어디 끝까지 싱싱청과물 가지고 성이 차겠소?
김반장 그 사람 너무 악착스러워. 젊은 사람이 어찌 그리 인정머리가 없을꼬. 그러게 말이야. 지 엄마한테는 왜 그리 툴툴거리는지 남들한테는 곧잘 싹싹하면서 지 부모한테는 얼굴 펴는 걸 못 보겠더라고. 그게 다 무능한 부모들이 받아야 할 대접인 게지. 우리도 이 꼴로 나가다간 자식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기 십상이지. 과일 도산매만 하겠다면 설마 어쩌랴 싶었던지 싱싱청과물에서는 구정 대목이 다가오자 울긋불긋한 꽃종이로 포장한 사과 상자, 귤, 배, 진영단감, 딸기들을 가게 안팎으로 가득 버려놓기 시작하였다. 신정 연휴가 사흘이나 된다 하여도 음력 설만큼 돈이 풀리려면 어림도 없다. 우리 정육점도 연일 비린내를 풍기며 고깃끈을 쟁여놓고 대목 장사를 준비하던 무렵이었다.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에도 울긋불긋한 과일전이 흐드러졌다. 김 반장이 차를 빌려 서울까지 원정 나가서 도매로 들여온 물건이었다. 가격은 싱싱청과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졌다. 싱싱 쪽에서 사과 상품을 한 상자 15,000원에 판다면 그들은 14,000원에 금을 매겼다. 깎으려고 드는 손님들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한껏 금을 내려주었다. 구정 선물용으로 대개 상자째 팔려나가는 때였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싱싱해서 물건을 흥정하는 손님이 있으면 김 반장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삑삑거리는 핸드마이크를 쳐들고 회방을 놓았다. 과일 박앤세일입니다. 조생귤이 있습니다. 산지에서 금방 올라온 맛 좋은 부사 사과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자, 과일 박앤세일. 어떤 때에는 김포 슈퍼를 선전해주기도 하였다. 과일 세일합니다. 사과, 배, 귤 모두 세일합니다. 저쪽 김포 슈퍼로 가시든가 여기로 오시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몽땅 세일합니다요. 싱싱청검을 사내가 김 반장한테 쫓아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싸움은 초반부터 싱싱청검을 사내가 불리한 쪽에 있었다. 생각 없이 대뜸 내뱉은 첫 말이 당장 김 반장의 공격망에 걸려버린 것이었다. 나이가 어리다 하여 만만히 여기고 다짜고짜 말을 놓은 게 실수였다. 싱싱청검을 사내가 말꼬리를 붙잡혀서 정작 장사를 회방한 것에 대해서는 따질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경호 아버지가 싸움에 끼어들었다. 이때다 싶었던지 몰리고 있던 싱싱청검을 사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들 말이야, 왜 어깃장을 놓아? 가격이야 뻔한데 본전치기로 넘기면서 남의 장사 망쳐놓는 속셈이 태건줄 무엇이야? 어? 왜 못 살게들 굴어? 경호 아버지도 얼음하게 물러서지는 않았다.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도 죄요? 뭔 별소리를 다 듣겠네. 얼굴이 벌개진 싱싱 사내는 공연스레 목청만 돋운다. 이 사람들 이제 보니 심보가 새까맣군 그래.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도 죄냐고? 말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냐? 날 죽여보겠다는 심보는 대체 뭐야? 그러면 김 반장이 또 씩씩거리며 대들었다. 이게 좁쌀밥만 먹고 살았나? 말마다 영 기분 나쁘게끔 반말로만 내뱉는군. 단단히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는 작자라니까. 마침내 싱싱청검을 사내가 죽기 살기로 김 반장의 멱살을 잡고 바둥거리기 시작했다. 몸피가 유난히 왜소하여 애초에 김 반장의 상대가 되지도 못하면서 기를 쓰고 덤벼드는 그를 김 반장은 여유 있게 매다 꽂았다. 이 못된 놈이 사람 친다고 악을 쓰면서 덤벼드는 그를 향해 김 반장은 알게 모르게 주먹 솜씨를 발휘하였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생전 보지도 못한 놈이 남의 장사 망치려고 덤벼든 것을 생각하면 내 속이 터진다고. 김 반장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다. 와이라노, 이 무슨 짓들이가? 한 동네 잠시로 서로 웬 주먹질이란 말이가. 보소, 아저씨가 참 무서워. 맞는 사람은 손해라 카이. 아이고 마, 김 반장아 니가 깡패로 나섰노. 이런 게 아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캐도 이런 게 아니다. 이 손 치아라. 내 말 안 들으려면 이제부터 니랑 나랑 아는 체도 말자고. 이 손 치아라. 원미지 물포 출씨가 적극적으로 두 사람을 뜯어 말렸다.
지물포 주인 주씨가 뜯어말리는 그 사이에도 김 반장은 연신 싱싱총검을 사내의 옆구리를 향해 헛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다. 싸움 구경에 나섰던 사람들은 그날의 사건을 두고두고 입에 올렸다. 다음 날 싱싱총검을 사내가 입술을 깨물며 리어카 행상으로 과일 처분에 나선 것을 보고는 모두들 김 반장의 잔인함에 몸을 떨었다. 구정 대목을 보려고 무리하면서까지 들여놓은 과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수밖에 없기는 하였다. 지독해. 김 반장 네 가게에서 앞으로 두부 한 모도 사지 않을 거야. 신의 엄마는 질렸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이제 4살짜리 신의 하나를 두고 있는 그녀는 얼핏 보기엔 64번지 새색시보다 훨씬 앳되어 보였다. 써니전자를 꾸려나가는 그들 부부의 사는 모습도 지극히 낭만적이어서 깊은 밤 문 닫힌 그들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애수어린 음악 소리만 들어도 그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터였다. 경호 아버지도 다시 봐야겠어. 어쩌면 그렇게 몸을 사릴까? 야가 빠졌어. 난 김 반장보다 경호 아버지가 더 얄밉더라. 64번지 세댁이 분개하였지만 여자들은 김 반장 쪽이 아무래도 나빴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까지 독한 줄은 몰랐는데 정말이지 사람이란 두고두고 겪어보아야만 속을 안다고 입을 삐죽였다. 원래가 목이 좋지 않아 어느 장사든 길게 가본 적이 없는 싱싱청과물은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셔터를 내리고야 말았다. 만두집, 돼지갈비 전문, 오락실 따위의 장사를 벌였던 이전의 주인들도 2-3달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그다지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다만 몇 푼이라도 가게 치장에 돈이 든 것이 아니고 미처 팔지 못한 과일이나 부식은 식구들이 먹어치우면 될 것이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큰 손해는 없을 거라고 여자들은 수군거렸다. 동맹자들이 결국은 목적을 달성한 사실에 대해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면서 혹은 언짢게 생각하기도 하면서 특히 신의 엄마가 싱싱청과물의 폐업을 가장 가슴 아파했다.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벌였으려고. 이 동네가 어디 장사해서 돈 벌 것이 되나? 그 갖고 좀 같이 먹고 살면 어때서? 너무 잔인해. 문 닫은 거 보니 안 되긴 좀 안 됐어. 그래도 어쩌겠나. 다들 먹고 살아보려고 아웅다웅 하는 것이니. 원래 대범한 편인 지물포 여자가 다소나마 그들을 감싸주었다. 2월로 접어들면서 영상 10도 이상의 따뜻한 날씨가 며칠 계속되는 중이었다. 언제 꽃샘 추위가 밀어닥쳐 꽁꽁 얼어붙게 할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요사이라면 봄이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원미동 거리는 모처럼 시끌벅적하였다. 아이들도 모조리 쏟아져 나와서 세발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무작정 다른 박질을 쳐보기도 하였다. 아이들을 거느린 채 써니전자 앞에 양지에 한 무리 모여 서 있던 여자들 중에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킥킥 웃었다. 저것 봐. 봄이 오긴 왔어. 겨우내 뜸하더니만 의학새 울음소리랑 이제 실컷 듣게 생겼군. 아닌 게 아니라 겨울 동안 기척도 없던 의학새 할아버지가 무궁화 연립의 계단 앞에 나와 있었다. 벌써 한바탕 의학새 울음을 쏟아놓고 온 길인지 팔굽을 탁 치고 왁! 손뼉을 탁 치고 왁! 하는 일련의 동작들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의학새 할아버지는 그렇게 얼마 동안 미진한 울음을 다 뱉어내고 나서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단을 밟아 현관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참말로 저것이 무슨 병인지 몰라. 보는 사람도 이렇게 심장이 지랄 같은데 확확 치밀어 오르는 그 저기 할아버지야 오죽할까. 그러게 말이에요. 내 생전에 저렇게 요상스러운 병은 처음이에요. 예전에 누군가는 자꾸만 웃음이 나오는 병이 있다고 그러긴 합디다만. 그래 말이야. 차라리 웃음이 나오는 병이면 듣기라도 좋게? 저건 꼭 가래 끓는 소리 같기도 하고 등에 칼침 맞는 소리 같기도 하고. 에이구 징그러운 소리도 한다. 저 양반이 그래도 어찌나 정갈한지 혼자 사는 노인은 빨래가 안 찢 것보다 많대. 가끔씩 의학새 소리만 안 내면 나무랄 데가 없는 노인인데.
한참 동안 의학새 할아버지를 입에 올렸던 원미동 여자들은 고흥댁의 출연으로 다시 화제가 옮겨졌다. 원미동 사람들이 환담하는 자리에는 꼭 끼어있던 고흥댁이 어째 보이지 않는가 했더니 강남 부동산 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녀가 나타난 것이다. 뭐 좋은 일이 있어요? 날씨 탓도 있겠지만 고흥댁 얼굴이 썩 밝아 보이는 것을 두고 묻는 우리 정육점 여자의 물음이었다. 좋은 일이 무엇이던가? 요새 복덕방 좋은 일이 있던가? 그런 말씀 마세요. 봄도 오고 슬슬 집들이 뜰 텐데. 그나저나 한 건 했나 보죠? 뭐예요? 전세? 어따 쪽집게네. 싱싱총검을 가게 나갔어. 인제 막 계약했네. 벌써요? 하긴 빨리 뜨는 게 그 사람한테는 좋을 거야. 신의 엄마는 새삼 김반장의 형제 슈퍼를 흘겨본다. 그란디 이번엔 신혜네가 쬐까 괴롭겠어야. 고흥댁의 의미심장한 말에 여자들은 모두 신의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니 왜요? 왜 우리가 괴로워요? 신의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글쎄 말이요. 그 사람들도 딱 작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만 워낙에 배운 기술이 그것뿐이단 게 딴 장사를 할 리가 없지. 네? 그럼 전파상이 온단 말이에요? 아주 딱 부러지게 좋은 것은 아니래요. 이것저것 알아본 다음에 한다니까. 이웃 간에 미리 일러주지 않고 구전부터 챙긴 죄가 있어서 고흥댁은 말꼬리를 흐렸다. 오죽하면 이 동네까지 와서 전파상을 벌으려고 같이 먹고 살아야지. 안 그래? 신의 엄마가 한 말을 흉내내는 우리 정육점 안주인 때문에 여자들은 모두 깔깔 웃어댔다. 신의 엄마는 셀쭉한 얼굴로 웃는 둥 마는 둥 하는 중이었다. 64번지 세댁은 그러나 이제부터의 일이 더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는 모양이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죠? 또 싸울까요? 그때 보니 경원에도 보통 아니던데요? 동맹을 맺어 틈 사이로 기어드는 싱싱총가물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으므로 남은 일은 김포와 형제가 어떤 방침으로 돌아서느냐 하는 것뿐이었다. 말하자면 휴전협정의 효력은 다한 셈이니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였다. 아이고 새삼스레 뭘 또 싸우리라고. 이왕제사 그리 된 거 서로 타협해서 좋도록 해야지. 이것은 고흥댁의 타협 아닌데 아무래도 신의 엄마를 염두에 둔 말인 듯 싶었다. 어머나 김반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똑같은 장사를 벌여놓았다가는 결국 두 집 다 망하고 말걸요? 신의 엄마의 발언 내용이 잠깐 사이에 극과 극으로 달라진 것을 모를 리 없는 여자들은 모두 입을 조심하였다. 섣불리 잘못 말하였다간 이웃 사이에 금만 갈 뿐이다. 우리야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지. 소라 엄마의 심드렁한 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들 배부리는 재미 말이지. 하고 고흥댁에 그 옛말 풀이를 들고 나왔다. 김반장도 끝을 보는 성격인데 심상찮아.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살다 보니 자연 악만 남았다는 김반장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이웃인 지물포 여자의 근심 어린 걱정도 나왔다. 왜들 이렇게 장사길로만 빠지는지 몰라. 우리 정육점 여자의 우문이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새댁이 즉각 현명한 답을 내놓았다. 그러고는 잠시 말이 끊겼다. 매일매일을 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원미동 여자들 모두는 각자 심란한 표정이었다. 그 중에서도 신의 엄마가 가장 울상이었다. 아이들 속에서 끼어놀던 지물포집 막둥이가 넘어졌는지 입을 크게 벌리고 앙앙 울어대는 것